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도 상속증여세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 7월 25일 날 그 상정법이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된 내용에 의하면 세율도 50%짜리 40% 낮추고, 그리고 상속공제도 이 자녀일인당 5억, 그리고 할증과세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2024년 연말에 상속증여세 법은 하나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2월 28일, 그러니까 2025년 2월 28일 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됐고, 또 3월 14일 본법 중에서, 상정법 본법 중에서 일부가 개정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첫 시간이니까 저 개인적으로 소개를 드리면요. 한국세무사회 상정법 연수원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정법 전문상담위원, 이렇게 우리 동료 세무사님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답변을 해주는 일을 한 15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025년 상속증여세 책을 개정판을 출간해서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필요하시면 많이 좀 사보셔가지고 조기에 잘 이렇게 원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증여세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상속공제와 갑승계된 증여세 과세 특례 내용 중에서 업무 관련된 자산, 이 부분이 약간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게 예외 규정이 별로 없었죠.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 상속이라든가 일반 증여로 가고, 업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갑상속으로 가든지 갑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 무관 자산이라든지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직전 5개년도 평균 보유 현금의 150%를 초과한다든가, 영업과 관련 없이 이렇게 주식, 채권,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이제 예외 없이 업무 무관 자산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임대용 부동산에 있어서도 임직원에게 이렇게 사택을 제공해 준 것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업무 무관 자산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택을 규모 없이 다 이렇게 평형이 큰 것까지 다 해주면 곤란하겠죠. 근데 그럼 임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임직원의 범위도 이건 대주주의 친인척에게 제공하는 사택 이런 게 곤란하겠잖아요. 그래서 소액주주 외의 주주, 그리고 소액주주 외의 주주라든가 최대주주 친족이 임직원이 이렇게 사택에 산다. 이런 것은 종전처럼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택이라 하더라도 85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평가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은 이건 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여금도 종전에는 예외 없이 전부 다 대여금 사업무관 자산으로 봤는데, 올해부터는 대여금을 임직원, 그러니까 여기서 임직원이라고 그러면 자녀도 포함되는 거예요. 임직원이 학자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주택자금을 빌려줬을 때 이것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도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전세자금을 빌려줬을 때 이렇게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지, 대형주택이라든가 고급주택 빌린 자금까지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과다 보유 현금, 그러니까 직전 사업년도, 5개 사업년도 평균 보유 현금이 150%를 초과했던 것들을 2월 28일 이후 상속분부터서는 200%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30조 6, 갑승계된 증여세 과세 특례에 해당되는 증여분에 대한 주식평가를 할 때도 2025년 2월 28일 이후 증여분부터서는 이런 내용이,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만약에 소득세법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갑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토지라든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가액을 갑상속 대상 자산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호주택 상속공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동호주택은 비상속인가 10년 동안 뭐 계속해서 동거 요건이 있고요. 10년 동안 이제 1세대 1주택 요건, 그 다음에 무주택 상속인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 무주택 상속인 요건에서 그 상속 개시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여기네요. 그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일 때,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일 때, 그 동호주택 상속공제가 되는데, 근데 예외 주택이 뭐, 그, 인흥주택, 기능주택, 그럼 국가, 뭐, 동용문화재 주택이라든가, 일시적 이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동호주택 상속공제가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그,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수 지분주택을 받은 주택이 있다. 그럴 때는 동호주택 상속공제를 해줬는데, 근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 소수 지분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건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서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우리 상속인의 배우자가 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 지분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그 동호주택 상속,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동호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합당하면 이 동호주택 상속공제를 해주겠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중에 이 소상공인 법에 따른 100년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도 이게 가업상속공제 뭐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증여세 편인데요. 감자에 따른 이 증여 기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과세 기준 금액이 감자 한 주식의 평가액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이게 이제 감자에 따른 이익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과세하던 것을 올해부터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과세 기준 금액이 감자 이익의 기준 금액이 3억 원이에요. 3억 원. 그런데 일주당 감자 한 주식의 평가액과 소각 대가의 차이가 감자 한 주식의 그 평가액의 30%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30% 이상 났을 때는 그 기준 금액이 0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0%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럴 때는 뭐 절절나 과세하겠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것도 2025년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증여받은 부분부터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의제. 이 과세 범위가 좀 확대됐어요. 뭐 이것은 이 작년까지 입법 예고된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된 게 아니고 2025년 3월 14일 날 공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3월 14일 이후 뭐 증여분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냐고 보면 이제 A법인과 B법인이 있는데 A법인이 그 아버지 회사하고 B법인이 만약에 아들 회사인데 B법인이 만약에 아버지 회사의 주주로 일부 소액 주주나 뭐 주주로 있으면서 이게 아들 회사가 그 불균등 감자나 증자를 통해서 특정 법인으로서 이득을 봤을 때 종전까지는 이게 자본거래에 의해서 특정 법인 이득 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절세 컨설팅 업자들이 많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절세 방편으로 삼았죠. 그런데 올해 3월 24일 이후에는 불균등 감자나 증자를 통해서 자본거래를 통해서 우리 특정 법인이 이득을 본다. 이럴 때는 이제 증여세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증여의제로 45조 5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하겠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거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그 특정 법인에 외국 법인도 추가를 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 30조 6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 특례. 그러니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은 뭐 회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그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부 주식을 뭐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면서 세율을 과세받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일단 뭐 10억을 빼주고 이렇게 그 과세 표준이 120억 이하일 때는 10%, 120억 추가하면 20% 이 특례 세율로 증여세 과세를 받으면서 뭐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그런 규정인데 이것도 보면 대상이 중소기업과 뭐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증여자 요건이 뭐 최대 주주로서 증여자가 최대 주주로서 10년 이상 계속 그 비영리 범위는 비상장 범위는 40% 이상
뭐 상장법일 때는 50% 이상 최대 주주로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면 되는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것이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올해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가압 영위 기간 중에 50% 이상 대표이사직을 증여자가 하든지,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에 5년 이상 대표이사직을 뭐 재직을 해야 가압승계된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이 뭐 부합된 걸로 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올해부터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추가됐으니까 이 부분도 잘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뭐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합리화했는데, 실은 이 기타 친족의 범위가 우리 2023년 2월 28일 날 특수관계인의 기타 친족 범위는 이렇게 사촌 이내 혈족과 삼촌 이내 인척으로 기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법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원포인트 개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3월 24일 이후에 개정된 부분인데, 이 기타 친족이 뭐 사촌 이내의 혈족과 삼촌 이내의 인척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 뭐 옛날처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신탁재산의 평가 방법을 합리화했습니다. 이건 이제 상정법 66조 규정인데요. 이게 이제 종전에도 이게 법이 시행될 때부터 좀 의아했는데, 뭐냐 그러면 담보신탁재산의 평가 이 특례가 다른 것들은 다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와 차이 중에서 큰 금액으로 했는데, 여기는 신탁계약의 수익 한도 금액과 뭐 시가하고 두 개 중에 큰 금액으로 했거든요. 이걸 이제 재단금 평가 특례 취지에 맞게 신탁계약에 따른 뭐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두 개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부분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2025년 2월 18일 이후 결정이나 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적용 예가 이렇게 붙이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은 국세증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의 평가를 그러면 언제 할 거냐? 뭐 종전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왔죠. 평가 기준일은 평가 기준은 담보 제공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이건 이제 그런 명문 규정이 없어가지고 담보 제공일 날 시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시행규칙이 2025년 3월 21일 공포가 됐기 때문에 연부연납 도래 기간이 2025년 3월 21일 이후다. 그러면 연부연납 가산 이자율이 3.1%예요. 종전까지는 3.5%죠.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은 이제 연부연납을 할 때 연부연납 기간별로 이자를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부터 쭉 연부연납을 해오다가 기간이 2025년 3월 21일 이후에 걸린다. 그 기간에 대한 연이자율은 3.1%고 그 종전은 3.5%고, 그러니까 날짜 계산해가지고 이자율을 달리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세, 이거 말고도 일부 공익법인과 자료 제출 그런 부분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상속증여에 관련된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